그 러시아에 가서 어떻게 보면 국가 대표로 쭉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국가 간의 그런 어떤 첨예한 대립, 아주 그런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있는 곳에서는 그 대립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도 알게 됐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우주인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우주인 프로젝트가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 정부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정책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다면 뭔가 우리나라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이죠. 그 전에 우주인 훈련 받고 돌아와서는 한 2년 정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정책기획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정책이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부 때는 수학이 전공이었고 대학원 때는 인지과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이라는 정책대학원이 있는데요. 그곳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제가 하버드 처음 갔을 때 첫날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들 많이 합니다. 그 정책에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고요. 좋은 교수, 좋은 친구들도 많이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유엔에 갔을 때 반기문 총장님이랑 그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인데요. 학생들을 다 데리고서 여기 갔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해 가는데 만약에 이것만 공부했으면은 제가 뭘 해야 될지 그 앞에 그 졸업을 하고 나서 또 굉장히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우연히 그리고 운명적으로 제가 그 하버드에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싱귤러리티 대학교라는 데를 갔습니다. 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싱귤러리티 대학교? 있나요? 네. 싱귤러리티 대학교는 어디에 있냐면 하버드는 저쪽 동쪽에 있잖아요. 보스턴, 미국의 동부에 있는데 얘네는 싱귤러리티 대학교는 서부에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뭐가 있죠? 실리콘밸리가 있죠. 예. 샌프란시스코 밑에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나사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나사 에임즈 리서치 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안에 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굉장히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웹사이트 찾아봐도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돼 있는데 뭐 대학이라고 하는데 교수진도 없는 것 같고 최첨단 과학기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 커리큘럼도 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갈 때 내가 어차피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하니까 얘네들이 첨단 과학기술, 뭐 융복합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하는지 보고나 가자. 그래서 여기에 그 여름에 한 6월부터 8월 말까지 10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여기에 들렸다가 하버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가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대학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상한 곳이 아니고 너무나 좋은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창업과 연관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저의 그 같이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인데요. 40개국에서 80명 학생을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10주간 이 코스가 진행이 되는데 목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되게 원대한 목표를 세워놨어요. 10년 안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서비스를 개발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10주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처음에 한 4주 정도는 최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트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나노, 에너지, 스페이스,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각 부분에 가장 저명한 교수들 그리고 그 기술을 갖고 창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육을 시켜요.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그 첨단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학생들한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과학이 바로 우리한테 곧 다가올 미래고요. 거기가 바로 미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3주 동안은 그 옆이 바로 실리콘밸리잖아요. 거기에 직접 그런 기술 베이스로 창업한 그런 벤처 기업을 찾아가서 어떻게 창업했는지, 그리고 그쪽에 새로 시작되는 마켓이 실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기가 직접 얘기를 들어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 3주를 보내면서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해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나머지 3주 동안 자기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주가 끝나는 날 VC들을 다 불러서 그 앞에서 피치를 합니다. 그리고 좋으면 투자를 받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가 2년째였는데 1년째에 10주 동안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회사가 3개 생겼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회사가 테크크런치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회사 2개가 살아남아서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여기에 한국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는 UN에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야 우리 다른 프로젝트 해야 되지만 팀 프로젝트 야 이거 정말 이런 프로그램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그때부터 이런 프로그램 한국에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때가 작년 9월이었어요. 예,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버드로 갔고 그 친구는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교류를 하면서 쭉 이런 걸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쭉 해서 지난 겨울에 저희가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타이드라는 이름인데요. 저희 타이드 인스티튜트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건 뭐냐면 T는 테크놀로지, 이매지네이션, 디자인, 엔터프레너십 이렇게 해서 타이드입니다. 기술과 뭐 디자인 이런 거 다 접목해서 뭔가 그 뭐랄까요? 그 우리가 과학기술에서도 융복합 얘기를 하는데 이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그 융복합의 아주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모아보는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그 창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 2주 전에 지금 예스 챌린지 2011과 아주 유사한 행사를 한번 했어요. 그 행사 이름은 스타트업 스프링보드 48인데요. 그 48시간 동안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에 대한 뭐 도약대가 돼주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죠. 저희 행사는 저희가 했을 때는 120명의 학생으로 했는데 여러분 몇 명이에요 총? 70명이요? 네. 저희는 그 중에 80명은 외국에서 온 한인 1.5세대, 2세대들이었고요. 8개 나라에서 왔었어요. 나머지 40명은 한국에서 온 이공계 학생들, 다 이공계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이 우리 행사를 위해서 모인 건 아니었고요. 다른 것 때문에 모였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틀을 할당받아서 이걸 진행한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 기업가 정신을 갖고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 만들러 온 사람들이지만 그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거기에 일주일 동안 행사 다른 영 제너레이션 포럼이라는 거 하러 온 사람들이었는데 얘네들 데리고선 이런 행사, 이런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거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너무 불안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나온 결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대에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하긴 하구나. 정말 그런 생각 없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 아주 강하게 했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조금조금한 행사들을 쭉 열어나갈 겁니다. 이번 9월에는 이 행사 이런 거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요. 사실 좀 똑똑한 친구들이 이런 거 창업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애들 다 밖에 나가 있더라고요. 뭐 유학하러 가 있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한번 다시 우리나라로 불러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9월 달에는 보스턴에서 이런 행사를 할 거고 10월 달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 여름에
그 싱귤래리티 대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왜냐하면 우리 10주 동안 계속 합숙하면서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걸 쭉 가운데 큰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작은 프로그램들 계속 돌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벤처 창업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공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공계 기피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이공계에 와서 앞길이 안 보이니까 다 떠납니다. 네, 그거는 뭐 학생들한테 탓할 게 못 돼요. 그 사람들한테 엑시트가 안 보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우리나라가 아주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실제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창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주로 돈의 흐름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M&A가 안 되기 때문에 엑시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중간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서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는 요즘에는 그런 문제점들은 다 인식을 하고 좋아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똘똘한 그런 창업 아이템을 갖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 정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새로운 첨단 분야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개인이 관심을 갖고 계속 팔로우를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되겠지만 가만히 있을 때 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그런 정보들이 잘 노출되지 않는 구조가 우리 사회 정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타이드가 그런 커다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외 전문가들 다 불러와서 전문가라고 하면 학계에 있는 학자들 또는 창업가들 다 불러와서 첨단에 있는 그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나라에 계속 순환시켜주는 이런 지식의 순환 고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게 저희 현재 목표입니다.